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셋째 주 놓치마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케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근에 대선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루토라는 부통령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원래 루토는 부통령이니까 지금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부통령이 나오고 야당 지도자가 이제 붙었는데 그 득표가 대혼돈 속에 있었다는 거죠. 50.49%로 득표했다고 해요. 자, 루토는 이제 케냐의 정치인인데 2013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우후루 케냐타와 러닝메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은 우후루 케냐타죠. 그런데 약 50%의 득표율로 선거에서 승리한 후 같은 해 4월에 케냐의 부통령으로 취임했다. 지금 현재 55세입니다. 66년생이네요. 자, 이분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항상 이제 정치 후진국에서는 이 대선을 이제 뭐라고 할까? 같은 족벌이 있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당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측근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라온 것이죠. 폭동도 일어나고 또 그런 역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63년도에 영국에서 독립을 했던 케냐죠. 2007년도 대선 부정선거에서 1200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케냐의 이런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거예요. 2017년 대선 100명 사망. 라일라 오딩가라는 아까 야당 지도자는요, 5번째 지금 제수를 했거든요. 대선에 이제 불복을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대선에 불복을 선언했다고 그래요. 지금 47개 주 전역에서 대선을 등록한 유권자 수만 2200만 명. 그 중에서 유권자 중 65%가 투표했다고 그래요. 2017년에는 78%.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40년 만에 가뭄이 시작됐고요. 북부 지역에서는 410만 명이 식량 원조를 받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 인플레이션, 이런 식량난에 케냐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선 결과가 만약에 이제 이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에 대해서 현재 야당 지도자인 5수째 하시는 라일라 오딩카 씨가 과연 77세시죠? 이분이 거의 20살 차이 나는데 이분이 과연 이것을 이제 대선을 불복하게 될 경우 케냐의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는 기사가 되겠어요. 케냐는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케냐는 소말리아가 있고요. 아프리카 동부 케냐, 그다음에 나이로비가 수도죠. 우간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디오피아, 남수단 이쪽으로 이렇게 국경을 맞추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탄자니아와 국경을 맞추고 있다. 수도는 어디입니까? 나이로비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통령은 인구는 5,300만. 이게 우리나라 한국과 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네요. 자, 거기에 대한 영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을 이제 알았으니까. 자, 현재 우후루 케냐타가 현재 대통령이죠. 현재 대통령은 인기가 이제 이 정치인인데 2013년부터 케냐 대통령을 하고 있고 61년생, 60세네요. 그리고 라일라 오딩카 씨는 45년생, 77세. 이분도 보니까 아까 오수째라고 그랬죠.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 불복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나라는 지금도 아직도 이제 이렇게 투표 용지를 세고 있네요. 테스트 포 디모크러시,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케냐 사람들은요, went 갔다는 거죠. to the poll, 투표장에 8월 9일 날 to replace outgoing president. 자, outgoing이란 말은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뒤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퇴임이라고 볼게요. 퇴임하고 있는 대통령 여기 우후루 케냐타 씨죠. 요 사람을 이제 replace 대신하려고 투표장에 나갔다는 거죠. 자, 이분은 지금 이제 following a tightly contested election campaign. 아주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컨테스트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거 캠페인에서. 자, 이니치 그 캠페인에서 rising 지금 물가가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high unemployment 그러니까 취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실업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자들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in East African nation, 그러니까 동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dominated,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뭘? 이런 디스커션을.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제 디스커션, 토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고물가, 그다음에 실업률이 고실업 이런 거에 대해서 선거 캠페인이 이제 아주 접점이 있었다는 거죠. tightly contested 했으니까요. 자, result was still being counted. 근데 그 선거 결과가 여전히 지금 counted, 계산이 되고 있다. 이게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투표 수를 세고 있다는 거죠. 한 일주일이 걸렸는데도 발표를 안 했다고 그래요. As time went to press on August 10. 타임즈에서 8월 10일 날 프레스 언론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여전히 이제 투표 용지를 세고 있더라. 그래서 with little separating the two leading candidates. 그래서 두 명의 앞서가는 이 지도자의 그런 후보자들이 no separating. 그러니까 separate란 말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with little separating 하는 거니까 분리가 안 돼. 그 말은 접점이었다는 거죠. 라일라 오딘가 씨와 이 사람은 이제 making his fifth bid. 아까 5번째 재수한다고 그랬잖아요. make bid. bid란 말은 시도란 뜻이에요. 원래 시도. for the job. 그 job, 이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지금 5번째 시도를 지금 making 하고 있는 이 오딘가 씨. 그다음에 윌리엄 루토. 이 사람은 아까 케냐의 그 디퓨티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통령이 붙었는데 지금 대선을 불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험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히트 오르고 있다, 때리고 있다. 화이트 패밀리 레스 하드를, 그러니까 백인 가정을 좀 덜 심하게 때리고 있다. 이 말은 흑인이라든지 또는 블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라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플레이션이 is causing serious financial problem.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causing 야기하고 있다. for the majority of Native American.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대다수를 위해서. 그다음에 블랙, 그다음에 라티노 하우스홀드죠. 그러니까 라틴 계열의 그런 가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인디언이 되겠죠. 자, according to, 자, 뭐에 따르면 national poll이죠. 국가의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근데 릴리스트, 이 여론조사는 언제 그 발표되었어? 8월 8일이죠. NPR에서. Th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이라는 그런 협회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자, 거의 70%의 네이티브 패밀리 and nearly 60% of black. 그다음에 블랙 흑인들은 60%, 그다음에 인디언들은 70%, 그다음에 라틴 출신의 리스판던트 그 응답자들은 말하기를 rising prices, 계속 그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have led to, 뭘 이끌었어? 트러블, 고통이죠. 어떤 고통? paying bills죠. 빌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그 월마다 뭐 내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내는 거 있잖아요. 가스 이런 거 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빌이 되겠죠. 계산. 뭐 계산이란 말도 있고, 뭐 세불이란 말도 있고, 법안이란 말도 있고, 지폐란 말도 있어요. 그죠? 지폐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 영수. 그러니까 뭐 매달 나오는 그런 전기세, 그 영수증 있죠? 그런 걸 이제 그 페이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트러블로 이끌었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다 보니까. 그래서 compare with, 비교해 본다면 38% of white family, 이게 백인 가정은 38% 정도가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그 거의 70% 인디언, 그다음에 흑인은 60%, 라틴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계속 물가가 지금 오르다 보니까 그런 소수 약자들이 백인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뭐 $175 정도가 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accuse Tesla of false advertising. 자, 거짓 광고업을 했던 테슬라를 accuse, 비난한다, 고소했다는 거죠. 자, accuse A of B입니다. 자, 과장 광고 고발당한 테슬라. 자, full self driving이 뭐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가 주행 보조 장치일 뿐인데 마치 완전히 셀프 드라이빙, 혼자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신 운전해 준다는 착각을 부를 수가 있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Motor Vehicle, 캘리포니아 자동차 그런 그 디파트먼트 부서가 has accused 테슬라를 지금 고소했다는 거죠. of 뭘로? falsely claiming, 거짓 주장이죠. 어떤 주장? in advertisement, 광고에서. that, 어떤 광고? it's driver assistant technology, 그러니까 운전 보조 기술이 made vehicle autonomous하다고. make 목적보입니다. 그 차량을 fully,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만든다라는 그러한 어떤 광고를 이제 falsely claim, 거짓 주장이라고 이제 고소한 거예요. 자, regulator, 그러니까 정부 당국, 규제 당국은 say, 말하기를 the names of the features. feature란 말은요, 특징이란 말도 있지만 장치란 뜻도 있어요. 예를 들면 safety feature 하면 안전 장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feature, 장치들의 이름들, 이게 autopilot이라든지 full self drive이라든지 이런 용어 정리가 themselves misleading, 그들 스스로를 misleading, 잘못 이끈다, 즉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 자율주행 기술을 단계별 분류하는 단계가 있는데 레벨 1,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는데 레벨 3 정도가 돼야, 레벨 4부터가 되어야 이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됩니까? 레벨 4 정도가 되어야 인간의 레벨 3 정도가 되어야 완전히 시스템, 제어 주체 시스템, 주행 책임도 시스템, 이때부터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요. 컨디셔널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가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보조주행, 지금 2점과 3점, 2.5단계가 지금 테슬라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거죠. 애매모호한 면이 있다는 거죠. 자, Biden sign bill. 아까 빌이 법안이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법안을 사인했는데 이것이 making lynching a federal hate crime. 자, 린칭하는 거. 자, 린치란 말은 그 사형시키는 거, 사형. 목을 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형벌을 주는 거야. 개인이 아무도 모르게. 그런 것을 개인이 형벌을 주는 사형을 federal hate crime, 그러니까 연방 그 증오 범죄로 만드는 어떤 법안을 사인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연방의회는 지난 3월 MLT 안티 리칭 법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써서 법안을 만드는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무슨 법 할 때 이름을 쓰잖아요. 사람 이름을. 그래서 이제 에미틸 안티 런칭 법안, 이름 붙인 반 린치 법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가결 처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형사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인에게 임으로 가하는 사적 형벌, 그것을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번역하면 영어로 하면 그게 린치예요. 인종차별로 이걸 사용한다거나 또는 편견에 근거한 증오범죄로 규정했다는 거죠. 가해자를 최대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사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아까 에미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미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1955년에 미시시피에서 가족의 식료품점에 어떤 백인 여성, 이제 캐롤린 바이런트라는 여자를 화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촌 집에 놀러 갔는데 이 흑인 소녀 꼬마가 14세, 14세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인데 얘가 이제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가게에 백인 여자가 있었는데 성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고 남편과 아시는 분이 이 아이를 납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문하고 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이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다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41년생인데 55년에 죽었다는 거죠. 이런 14세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죽은 뒤 65년 만에 이제 미국의 민권 운동을 촉발한 흑인 소년의 집을 명소로 지정했다. 시카고 공식 명소 목록에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어떤 그 이그나이트, 불을 지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콘이 바로 이제 에메틸의 생가가 시카고의 공식 명소로 지정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틸은 14살 때 아까 말했죠. 1955년 이 미시시피 주의 이제 삼촌 집에 놀러 갔다가 인종적 증오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례라는 거예요.
자, 사촌들과 함께 사탕을 사러 간 한 식료품점에서 백인 여성, 아까 그 캐롤린 브라이언트를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는 거죠. 그 흑인 꼬마가.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남편 일행에게 이제 납치가 되었고, 1955년도에 사흘 만에 인근 강가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처참히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관 뚜껑을 열어놓고 잔혹하게 폭행당한 아들의 모습을 공개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프레스 보도 사진과 함께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흑인들이 이제 민권 운동, 흑인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폭제가 되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아이 이름이죠. 에머네트 틸은 accuser, not indicted. 그러니까 이 에머네트 틸 사건을 어머니가 이제 그 고소를 했겠죠.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indicted. indict란 말은 무엇을 기소하다 이런 뜻인데 그 기소가 이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에머틸 accuser, not indicted. 그러니까 에머틸을 고소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미시시피 그랜저리, 미시시피의 그랜드 저리. 자, 원래 주어리 하면 배심원이죠. 보통 한 12명을 배심원이라고 하는데 그랜드가 붙으면 대개 20명 정도가 붙을 때 그랜드 주어리라고 합니다. 주어리. 자, 대배심원이 이제 decline, 거부했다는 거죠. decline, 거부했다. 뭘? to indict 캐롤린 브라이언트를 이 사람을 이제 기소하는 걸 이제 decline,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이제 다 죽었는데 이분은 이제 아마 할머니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을 고소하는 거, 기소하는 것을 이제 거부했다는 거죠. 자, 이분은 누구냐면 화이트 우먼인데 이 사람의 accusation, 자, accusation 하면은 이제 고발이죠. 이 백인 여성을 이제 accusation, 고발은 insight라면 선동했다는 거죠. The lynching of Emmett Till, 즉 에머네트 틸의 린칭하는 것을 이제 부추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후수는요 번역을 뭐뭐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어퍼스토피 s의 의미예요. 뭐뭐으. 그러니까 이 백인 여성의 이런 그 혐오, 고발, 이 사건이 그 아까 남편들로 하여금 그 에머네트 틸 이 흑인 꼬마를 이제 린칭, 개인적으로 벌을 주는 법적 절차 없이 폭력을 가하는 그런 린칭하는 것을 부추겼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7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despite the recent discovery, 최근에 발견이 됐다는 거죠. 뭐가? unsolved 1955 arrest warrant. 자, arrest warrant란 말은 이제 영장이죠. 체포 영장이 되겠어요. 이게 1955년도에 이제 unsolved란 말은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55년도 그 체포 영장에 최근에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For her over the black teen's kidnapping, 이 블랙 틴 10대의 흑인 소녀를 키드내핑, 납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그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영장이조차도 공식적으로 전달되지도 않았다는 그것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미시시피의 그랜드 주어리, 즉 대배심원단이 이 여성분 캐롤린 브라이언트와 관계된 분들을 다 사망했지만 이제 이분 살아있는 이분을 이제 고소하는 것을 디클라인, 거부했다는 거죠. 기소를 거부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8월 셋째 주 놓치만 뉴스 1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제 2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